시작할게요. 자, 명제부터 그냥 거의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 명제라는 친구를 먼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T는 잘생겼다. 명확하죠? 쉬운데? 자, 이런 건 명제가 아니다. 자, 이런 친구는 명제가 아니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2는 짝수다. 자, 얘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나요? 지금 얘 뭐예요? 참이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이런 걸 명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뭐 2는 홀수다 라고 하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얘는 거짓이지만 결국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EX가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지? 맞아? 그래서 이 친구는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명제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X는 1이래. 얘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어? 없죠. 명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지. 2면 틀린 문제가 될 거고 거짓인 게 될 거고 만약에 1이면 참이 될 거죠. 맞아? 그럼 이 순간에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으니까 얘는 명제가 안 되죠. 근데 거기 아래 이제 조건 보세요. 자,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진대. 자, 1 넣으면 참이 되고 2 넣으면 거짓이 되지. 맞아? 맞아. 그럼 얘는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별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얘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자, 그럼 얘도 문자가 들어가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명제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판별이 가능하면 얘는 문자가 들어있어도 무조건 같지, 그치? 이럴 때는 명제라고 해. 조건에는 거기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뭐가 들어가래? 문자를 포함한대. 조건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야. 문자가 포함돼야 조건이 된다. 다만 얘는 문자가 포함됐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른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건이 자, 어떤 우리가 이제 조건이나 요 명제들을 우리가 P라고 하거든요. P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X는 5 이하의 짝수다 라고 하면 뭐만 돼? 2랑 4만 되죠. 자, 그럼 2랑 4가 들어있는 요 집합 집합은 대문자로 써야 돼. 자, 요 집합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뭐 전체 안에 들어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진리집합 뭔지 이해됐어? 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부정을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지금 조건이죠. 조건 P의 부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읽어요. 나 P다. 요렇게 읽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요 녀석 이 P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P의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이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P의 여집합이라고 부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P의 여집합. 요렇게 된다. 이런 내용.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x는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될까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조건 P 또는 Q. 이거 소문자 Q예요. 자,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데, 자, 또는이라는 거, 얘 또는 얘. 그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죠. 우리 또는 어떤 집합이야? 집합 P랑 집합 Q의 합집합. 오케이? 맞아? 얘 또는 얘니까 맞아? P 부분을 P가 존재하고 Q가 존재하면 P 또는 Q니까 전체가 P 합집합 Q가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조건 P 그리고 Q는 어떻게 돼? 뭐겠어? P 교집합 Q겠죠. P이면서 Q인 거, P이면서 Q인 부분, 결국 이 부분밖에 안 존재하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 녀석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 거기 뭐래? P의 여집합? 아니죠. 얘는 조건이니까 나 P 그리고 나 Q. 이 부분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조건 P 그리고 Q의 부정은 어떻게 된대? 나 P 또는 나 Q. 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부정하면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한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부터 얘기할 게 이제 조금 중요해지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제 메인 내용이 명제는 P. 자, 이 화살표가 나타낸 게 뭐냐면 P이면 Q이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P는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Q도 조건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가 1이면 얘를 P에 대한 조건이라고 할게요. 자, P가 X가 1이면 Q가 2X가 4다. 얘 성립해 아니야? 안 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 P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얘는 거기서 뭐래? 결론이야. 자,
이 친구를 표현하면 그냥 P면 Q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얘가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이 조건을 갖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야. X가 1이래. 그럼 얘는 뭐가 돼? 2가 되죠. 2랑 4랑 같을 수 있어?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되나? 거짓이 돼. 자, 그럼 우리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조건으로 문제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얘를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조건이 들어갔다고 해서 조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P가 X는 1이면 3X는 3X는 3이다. 이거 P면 Q이다. 맞아 틀려? 예, 맞죠. 맞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참이 된다. 참인 명제가 되겠지. 맞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에는 아니 엄청 많은 녀석들이 들어있겠죠. 뭐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예요. 맞아?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많겠죠. 맞아? 근데 P라는 녀석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 요 안에 들어가 있죠. 맞아? P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참이 되는 조건은 뭐다? 참이 되는 조건은?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참이 됩니다.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뭐다? 거짓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할 내용이야. 그러니까 간단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명제라는 건 뭐라고? 명확하게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명확하지 않은 건 얘. 일단 명제가 아니죠. 왜? 명제? 못생겼어? 자, 그 다음 얘도 안 명확하죠? 왜냐면 x가 2인지 3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참거짓을 판별이 불가능하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참거짓을 우리가 무조건 얘기할 수 있지. 아,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맞아? x를 여기 1 집어넣는데 여기 2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맞아?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그럼 무조건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뭐다? 명제다. 자, 문자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참 또는 거짓을 판별이 불가능하면 그게 뭐다? 조건이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들을 뭐로 표현하는 거?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겠다. 그냥 간단한 내용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뭐로 표현하겠다? 집합으로서 표현하겠다. 그럼 조건인 P가 요 녀석이라면 나머지는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근데 P의 여집합이 뭐라고? 조건의 부정이라고. 뭐라 읽는다고? 나 P. 이해됐어요? 자, 또는이면 합집합, and면 교집합.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친구. 우리가 결국 조건과 조건으로서 표현했지만 얘 자체도 뭐다? 명제다.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지만 여기 조건 자체에서 뭐라고 했어? x가 무조건 1이래. 맞아? x가 1이면 얘가 거짓인 게 판별됐죠. 맞아요? 그래서 얘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른다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 얘 명제 아니야.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아. 그럼 뭐다? 명제다. 자, 참임명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얘는 참 또는 거짓을 우리가 판별할 수 없지.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명제가 아닌 건 2번이 되겠죠. 자, x가 3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5보다 큰가요? 네, 무조건 참이죠. 맞아? 양변에 3씩, 2씩 더하면 2씩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명제다. 자, 그 다음 얘 양변에 2 곱하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맞아?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거짓이란 얘기지. 판별이 가능하네. 그래서 뭐다? 명제다. 자, 사각형의 대각선은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그게 거짓이니까 명제다. 이 바보들 아니죠. 네.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856번. 자, P의 부정은 나P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이게 나P의 조건이지. 맞아? P의 나머지 부분. 맞아? 자, 그 다음에 Q는 0부터 3까지. 그럼 얘네들 합치라고 했네. 맞아? 그럼 수직선상에서 보자. 자, 마이너스 3 여기서 나온 게 0, 1, 3 맞아? 맞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래. 자, 또는은 뭐야? 합집합이지. 맞아?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포함해야겠네. 맞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애도 성립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도 다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랑은 다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구의 부정을 구하라. 이 친구의 부정 그럼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 친구의 합집합을 구하는 것보다 뭐를 구하는 게 더 편해. 얘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P 그리고 나 Q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P랑 Q가 아닌 부분. 자, Q가 아닌 부분은 뭐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맞아? 얘네들이 뭐하래? 교집합 구하래.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은 거기밖에 안 생기겠지. 됐어? 네. 빨리빨리 얘기해줘야지. 자, 한 자리 자연수래. 이거 그냥 뭐 하란 얘기야? P 풀란 얘기지. 자, P 풀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아. 맞아? 근데 여기 한 자리 자연수라며. 맞아? 그럼 P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얼마까지? 7까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 몇 개? 7개. 이렇게 되겠죠. 됐어? 어려운 거 있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866번. 자, 마이너스 1이면 위에 거 맞나요? 틀리죠? 거짓. 자, x가 짝수면 3x는 짝수랑 홀수 곱하면 뭐야? 짝수 돼야겠지? 그래서 틀리겠네. 맞아? 자, xy가 홀수래. 그럼 xy 더하면 짝수 돼야 되지? 틀리죠? 맞아? 자, xy가 자연수면 x 플러스 y도 당연히 자연수겠죠. 맞아? 안 되는 조건이 있어? 없죠? 그래서 되는 건 4번밖에 없다.
자,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AB 같을 수도 있지만 AC가 같을 수도 있지, 그렇지? 네. 자, 그다음 자, 여기의 내용을 조금 볼게요. 조금 개념 내용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건 소문자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대문자 P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자, 부정은 P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그거의 부정은 얘 공집합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공집합의 부정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맞아요. 자,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P 합집합 Q가 된다. 맞아? 그럼 부정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 P. 자, 요 친구는 P 교집합, Q집합. 자,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P면 Q이다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는 아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참미라고 했지.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게 진리집합이라는 게 말이 돼야 돼. 안 되죠. 집합으로서 표현해야 되는데 얘가 뭐 어떤 Z집합이다 뭐 A집합이다라고 표현돼야 되는데 그냥 부분집합이라는 게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P가 이렇게 생기고 Q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우리가 제가 참이 되려면 Q 안에 무조건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어? P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지. 저 그러면 P면 Q다의 진리집합이 뭐가 될까? 는 못 찾아. 그래서 얘는 누구 가지고 찾을 거냐면 일단 부정을 먼저 찾을 거야. 부정. 자, 이런 거야. 자, 어떤 전체 집합이 있을 때 P라는 집합이 있고 얘 조건에 대한 P 집합이 있고 얘 조건에 대한 Q 집합이 존재해. 근데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쓸게. 자, P에는 잘생긴 애들의 모임이라고 할게. 자, Q에는 키가 큰 애들의 모임이라고 할게.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불쌍한 애는 누구예요? 부정이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가야 되죠. 자, 여기에서 제일 불쌍한 애는 누가 될까? 잘생기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은 애들? 아니야. 아니야.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가정과 결론이라고 한다고 했지. 얘가 가정이야. 일단 가정이라고 하면 누구는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잘생긴 애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일단 못생기고 키가 작은 애들은 이 문제 자체에서 그냥 논외야.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성민아? 알겠어? 자, 그럼 여기에서 불쌍한 애들은 결국 누구야?
잘생겼는데 키가 작은 애들. 키가 작은 애들. 그럼 어디에? 잘생긴 조건이 못 들어가는 애들. 그냥 키만 큰 애들. 얘네가 여기에서는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잘생기면 일단 불쌍해? 안 불쌍하지. 너희 지기 봐봐. 키 작잖아. 그치? 불쌍해? 안 불쌍하지. 그치? 근데 키만 커. 쌤 같아. 씨. 불쌍하죠? 그래서 결국 요 친구의 부정인 부분은 이 부분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야? Q-P라고 표현 안 할 거야.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돼. Q 빼기 P 교집합 Q 요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마이너스 있으면 식 어떻게 바꾼다? Q에 교집합 P 교집합 Q에 여집합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이 친구는 Q에 교집합 P에 여집합 합집합 Q에 여집합. 맞아?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분배 법칙 해야 돼. 자, 분배 법칙 하면 Q 교집합 P에 여집합이랑 자 Q의 교집합 Q의 여집합을 뭐해라? 합집합해라. 자, 근데 얘 뭐야? 공집합이죠? 그럼 결국 누가 되는 거야? 요 친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부정을 먼저 구한 거야. Q의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을 구하려면 얘만 뭐 하면 돼? 부정하면 돼. Q의 여집합, 합집합, P가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거짓이면을 밝히는 원소는 결국 누가 돼야 돼? 거짓이 된대. 자,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가 P면 Q이다 해서 여기에서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 논제 자체에서 뭐야? 논 외인 애들. 맞아? 맞아? 그럼 여기에서 얘가 거짓임을 밝히는 애는 누구야? 맞아? 맞아? 얘야 얘. 아니야, 이 부분은 부정인 부분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 부분은 부정인 부분이야. 맞아? 이해됐니?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됐어? 예,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 우리가 결국 이 P라는 애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Q라는 애로 들어가야 돼. 맞아? 근데 여기에 Q로 못 들어간 애가 누구야? A야. A야. 지금 너희 얘네가 말하는 부분이 어디야? 지금 이 C를 제외한 나머지야. 나머지. 그럼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거짓인 이유는 A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서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요런 내용이에요. 저 문제 Q이면 P. Q면 P. 그러니까 쏘리. 그럼 얘가 되겠죠. 쏘리.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래. 눈이 안 좋아서 그래. 그걸 빨리 말해줬어야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다음. 자, 얘가 얘도 또 낚았네. 맞아? 누가 더 큰 집합? P가 더 큰 집합. 그 안에 뭐 들어있어라? Q 들어있어라. 나머지 너희가 해석하면 되죠? 네, 해석하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자, 얘가 참이 되도록 하래. 자, 얘부터 풀어보자. 얘 어떻게 돼? x-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미 너 1차 부등식 파트에서 한 거지, 맞아? 자, 그럼 x의 범위는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자, 얘가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가란 얘기? 요 녀석 안에 들어가란 얘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어때야 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얘는 5보다 작아야겠지. 안에 모여 있어요. 덮을 거 아니야? 얘가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k는 마이너스 6이니까 k가 6보다 작다 나오나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넘기면 k는 4보다 작다 나오는 거야. 근데 4랑 6이랑 어차피 겹치는 부분 구하는 거니까 4보다 작다. 그래서 몇 개? 3개. 네, 이렇게 까지 하면 오늘 내용 일단 끝. 네. 왜 하리? 뭐가? 화살표 그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분이? P 화살표 Q 화살표. 잠깐만. 영상 끊고 갈게.